군청 앞 재래시장입니다. 아직 연탄 냄새가 스며 있는 골목이죠. 아침 일찍부터 좌판을 펼치는 아주머니들의 손은 얼어붙은 듯 빨갛습니다. 호박, 시금치, 말린 명태가 줄지어 놓인 천막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휘몰아칩니다. 고물상 춘천상의 옆에가 담장 밑 그곳에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습니다. 몸집은 작지만 뼈대가 단단해 보이는 강아지입니다. 털은 새하얗지만 군데군데 흙이 묻어 누런빛을 띠고 있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린 채 눈을 반쯤 감고 있는데 숨소리가 가늘게 들립니다. 폐지 수레를 끌던 이춘배가 그 앞에 멈춰섭니다. 73살 허리는 구부정하고 손등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춘배는 수레를 내려놓고 무릎을 굽혀 강아지를 내려다봅니다. 어이구, 넌 어디서 오다가 이렇게 됐냐? 강아지는 사람 손을 타본 눈빛입니다. 경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춘배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죠. 목에는 바랜 파란 손수건이 매여 있습니다. 천끝이 해지고 색이 발에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누군가 정성스럽게 묶어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춘배는 잠시 고민합니다. 지금 춘배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도 10,000원이 채 안 되는 날이 많습니다. 쌀 한 포대 사기도 빠듯한 살림입니다. 그래도 춘배는 발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춘배는 수레를 끌고 모퉁이 어묵 가게로 갑니다.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따끈한 어묵 국물을 종이컵에 한가득 떠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입니다. 춘배는 강아지 앞에 조심스럽게 컵을 내려놓습니다. 강아지는 고개를 들어 국물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혀를 내밀어 국물을 핥기 시작합니다. 목이 말랐는지 금세 컵이 비워집니다. 강아지는 고개를 들어 춘배를 바라봅니다. 눈빛이 조금 살아납니다. 등 뒤에서 동네 아저씨들이 수군댑니다. 요새 누가 개를 거두나. 다들 빠듯한데. 춘배 씨도 참 본인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춘배는 그 말들을 듣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춘배의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나도 빠듯하지. 그래도 버린 목숨 하나 데려온다고 내가 더 가난해지겠나? 춘배는 강아지를 품에 안습니다. 강아지는 떨림을 멈추지 않지만 춘배의 품속에서 조금씩 체온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춘배는 수레에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천조각으로 덮어줍니다. 그날 밤 비닐하우스 겸 판자집입니다. 춘배가 사는 곳은 시장 뒤편 빈터에 세워진 작은 공간입니다. 벽은 판자와 비닐로 엮여 있고 바닥엔 낡은 이불 한 채가 깔려 있습니다. 난로 하나가 방 한가운데서 희미하게 열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춘배는 강아지를 이불 한쪽에 눕힙니다. 강아지는 처음으로 사람의 숨결 냄새를 맡고 잠듭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조용한 밤을 채웁니다. 춘배는 강아지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하얀 놈, 백구하자. 춘배는 백구의 목에 묶인 파란 손수건을 풀어 정성스럽게 빨아줍니다. 물에 적셔 짜내니 물이 탁하게 흐릅니다. 춘배는 손수건을 난로 옆에 널어놓습니다. 손수건은 천천히 마르며 희미한 비누 냄새를 풍깁니다. 백구는 꿈을 꿉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파란 손수건을 묶어주던 그 순간을. 하지만 그 기억은 흐릿합니다. 백구는 꿈속에서도 몸을 떨지만 춘배의 손이 등을 쓰다듬자 떨림이 멈춥니다. 춘배는 백구를 바라보며 중얼댑니다. 너도 사연이 있겠지. 사람도 개도 다 사연이 있는 법이여. 밤이 깊어갑니다. 시장 골목은 고요합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비닐을 흔듭니다. 춘배는 백구 옆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만 춘배의 얼굴엔 평온함이 깃듭니다. 백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추운 겨울 장터 끝자락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것입니다. 파란 손수건은 난로 옆에서 바람에 살랑거립니다. 그 천 조각엔 과거의 기억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봄이 오기 전입니다. 시장 골목에 소문이 돕니다. 인근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하나둘 고향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시장 통로는 썰렁해지고 좌판을 펼치는 상인들의 얼굴도 어두워집니다. 춘배의 수레도 가벼워집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도 수레가 가득 찼는데 요즘엔 반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니 버려지는 것도 줄어든 것입니다. 춘배는 하루벌이가 5,000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백구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춘배는 자신의 끼니를 줄여서라도 백구에게 밥을 챙겨줍니다. 백구는 춘배를 따라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냄새를 익혀갑니다. 어묵가게 아주머니는 백구를 보면 늘 한두 조각을 건넵니다. 참 영리하게 생겼네. 사람 눈빛을 보는 게 예사롭지 않아. 백구의 목에는 여전히 파란 손수건이 매여 있습니다. 춘배가 깨끗이 빨아서 다시 메어준 것입니다. 손수건은 이제 백구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시장 모퉁이에서 동네 청년 하나가 백구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청년은 백구의 목에 묶인 파란 손수건을 보더니 중얼댑니다. 저거 강도훈 씨가 매주고 다니던 거 맞는데. 청년의 말에 옆에 있던 아저씨가 되묻습니다. 강도훈? 그 사람 어디 갔는데? 부산 쪽으로 일하러 갔다 카더라. 작년 가을쯤? 춘배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강도훈이라는 이름, 그리고 파란 손수건. 춘배는 백구를 내려다봅니다. 백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꼬리를 흔들며 춘배를 올려다봅니다. 그 무렵 부산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을밤, 강도훈은 백스코 인근 숙소 창가에 서 있습니다. 빗줄기를 바라보며 도훈은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날 나는 공장 해고 통지를 받았지. 어머니 병원비가 막막했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 도훈의 기억 속 작은 강아지가 자신을 올려다보던 눈빛이 선명합니다. 하얗고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도훈은 그 강아지의 목에 자신이 늘 지니던 파란 손수건을 묶어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너를 지킬 힘이 없어. 도훈은 강아지를 폐가 근처에 두고 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멀어지는 발걸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이라고 하기 부끄러운 짓이었어. 회상은 금세 끊깁니다. 현재의 도훈은 부산국제행사센터 설치 하청업체의 기사입니다. LED 패널을 설치하고 조명을 점검하고 무거운 장비를 나르는 일을 합니다. 허리는 아프지만 일당은 나쁘지 않습니다. 도훈은 이제 조금씩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마음속엔 늘 그 하얀 강아지가 남아 있습니다. 파란 손수건을 목에 두른 채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잊히지 않습니다. 도훈은 가끔 꿈을 꿉니다. 강아지가 추운 겨울밤 폐가 담장 밑에서 얼어 죽는 꿈입니다. 그럴 때마다 도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한편 군청 앞 시장입니다. 춘배는 백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춘배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집니다. 폐지 수레를 끄는 일이 점점 버거워집니다. 춘배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백구를 끝까지 보살피기 어렵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춘배는 결심을 합니다.
춘배는 백구를 데리고 지자체 보호소로 향합니다. 백구는 춘배의 뒤를 따라 걷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아무것도 모른 채 보호소 직원이 백구를 받습니다. 춘배는 떨리는 손으로 기록지를 작성합니다. 기록지 맨 끝 춘배는 이렇게 적습니다. 다음에 형편 나아지면 꼭 데리러 오겠습니다. 이춘배. 보호소 직원이 묻습니다. 이름은요? 춘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합니다. 백구. 얘는 사람 향기 잊지 않을 아이요. 춘배는 백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습니다. 백구는 춘배의 손길에 몸을 기댑니다. 춘배는 눈물을 참으며 돌아섭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보호소 문을 나서는 순간 백구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춘배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아서입니다. 춘배는 시장 골목으로 돌아옵니다. 판자집엔 백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백구가 자던 이불 한쪽, 밥그릇, 그리고 난로 옆에 걸린 예비 손수건. 춘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백구의 따뜻한 체온이, 규칙적인 숨소리가 그립습니다. 춘배는 중얼댑니다. 미안하다, 백구야. 할배가 힘이 없어서. 보호소에서 백구는 철장 안에 앉아 있습니다. 낯선 냄새, 낯선 소리, 낯선 공간입니다. 백구는 춘배의 냄새를 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춘배가 없습니다. 백구는 목에 묶인 파란 손수건을 느낍니다. 그 1000조각만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보호소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백구는 철장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다른 개들의 짖는 소리, 사료 냄새,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공간입니다. 백구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듭니다. 혹시 춘배가 아닐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춘배는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보호소에 들어옵니다. 경찰과 군 합동 특수견 훈련센터 관계자들입니다. 이들은 보호소를 돌아다니며 개들을 관찰합니다. 체격, 성격, 반응 속도를 꼼꼼히 살핍니다. 트레이너 유나가 백구 앞에 멈춰섭니다. 33, 짧게 묶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입니다. 유나는 백구를 바라봅니다. 백구는 유나를 올려다봅니다. 경계하지도 과하게 반기지도 않습니다. 차분하게 관찰합니다. 유나는 철장 앞에 쪼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철망을 톡톡 두드립니다. 백구는 천천히 다가와 유나의 손가락 냄새를 맡습니다. 유나는 미소를 짓습니다. 반응 속도, 호기심, 사람 친화도 합격이야. 유나는 보호소 직원에게 백구의 기록을 요청합니다. 직원은 파일을 건네며 말합니다. 이 녀석 특이하게 목에 손수건을 메고 있었어요. 이춘배 씨라는 분이 데려다 키우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맡긴 거예요. 유나는 기록지를 읽습니다. 춘배가 남긴 마지막 문장을 보며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사람 향기 잊지 않을 아이라. 며칠 후 백구는 훈련센터로 이송됩니다. 넓은 들판, 장애물 코스, 훈련장이 펼쳐진 새로운 세계입니다. 백구는 처음 보는 풍경에 코를 벌름거립니다. 풀냄새, 흙냄새, 그리고 다른 개들의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훈련장은 새벽마다 김이 서리는 들판 냄새로 가득합니다. 낮에는 기름 냄새, 화약모의 냄새, 각종 물질의 냄새가 공기를 채웁니다. 백구에게는 모든 것이 낯섭니다. 하지만 백구는 빠르게 적응해 갑니다. 유나는 백구와 함께 첫 훈련을 시작합니다. 유나는 작은 천 조각에 특정 냄새를 묻혀 숨깁니다. 그리고 백구에게 지시합니다. 찾아. 백구는 잠시 머뭇거립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백구는 코를 벌름거리며 주변을 막기 시작합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수많은 냄새들 중에서 낯선 냄새 하나를 포착합니다. 백구는 그 냄새를 따라 천천히 걸어갑니다. 장애물 뒤 천 조각이 놓인 곳에서 백구는 멈춰섭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앉음 신호입니다.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유나는 즉시 클리커를 누릅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보상 간식이 주어집니다. 좋아. 백구는 꼬리를 흔듭니다. 이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백구는 빠르게 학습해 갑니다. 냄새를 찾고 안고 보상받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백구는 이 새로운 언어를 익혀갑니다. 백구의 내면에서 생각이 흐릅니다. 사람은 말로, 우린 냄새로 말해. 이건 위험한 냄새. 이건 반가운 냄새. 이건 그때 그 파란 손수건 냄새. 훈련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여러 냄새가 섞인 공간에서 특정 냄새만 골라내는 훈련, 소음 속에서도 집중을 유지하는 훈련,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훈련이 이어집니다. 백구는 때로 힘들어합니다. 냄새가 너무 복잡하거나 피곤할 때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나는 백구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유나는 백구의 속도에 맞춰 훈련을 진행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우린 함께 가는 거니까. 몇 달이 흐릅니다. 백구는 이제 초급 과정을 넘어 중급 과정에 들어갑니다. 폭발물 냄새, 마약 냄새, 각종 위험 물질의 냄새를 구분하는 훈련입니다. 백구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입니다. 어느 날 센터장이 유나를 부릅니다. 센터장은 문서 하나를 건네며 말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에 보안 임무가 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죠. 보안견 후보군을 추천해 주십시오. 유나는 고민 없이 대답합니다. 백구를 추천합니다. 센터장은 백구의 기록을 검토합니다. 보호소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보호소 출신이군요. 괜찮겠습니까? 유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과 태도가 중요하죠. 백구는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백구의 기록을 다시 읽습니다. 보호소 출신, 파란 손수건, 춘배 노인의 메모. 유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내 과거를 모른 척하지 않을게. 하지만 임무에 들어가면 우린 팀이야. 백구는 유나의 손길에 몸을 맡깁니다. 이제 백구에게 유나는 단순한 트레이너가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료이자 함께 호흡하는 파트너입니다. 훈련장 저 멀리 석양이 집니다. 백구는 노을을 바라보며 문득 춘배를 떠올립니다. 따뜻했던 손길, 비좁았지만 포근했던 판자집, 그리고 연탄 냄새. 백구는 그 기억을 가슴 한켠에 간직한 채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세계가 백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냄새의 언어로 사람을 지키는 일, 백구는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백스코 인근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둔 시점입니다. 행사장 주변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경찰 차량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경비 인력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행사장 안팎으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유나와 백구는 리허설에 투입됩니다. 각국 대표단이 이동할 동선, 기자단이 대기할 통제선, 귀빈 대기실까지 모든 구역을 점검해야 합니다. 백구는 유나의 지시에 따라 차분하게 움직입니다. 백구 시작. 백구는 코를 벌름거리며 복도를 따라 걷습니다. 새 카펫 냄새, 페인트 냄새, 꽃꽂이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며 남긴 흔적들이 공기 중에 떠돕니다. 백구는 그 모든 냄새를 구분해냅니다. 유나와 백구는 뒷문 쪽 적재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행사장 뒤편 물품이 반입되고
쓰레기가 반출되는 구역입니다. 조명 장비, 음향기기, 꽃바구니가 줄지어 쌓여 있습니다. 백구는 천천히 구역을 훑습니다. 갑자기 백구가 멈춰섭니다. 꽃바구니 스탠드 옆입니다. 백구는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앉음 신호입니다. 유나는 즉시 무전기를 듭니다. 적재구역 동쪽 백구가 신호 보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 요청합니다. 순식간에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합니다. 방호복을 입은 요원들이 꽃바구니 스탠드를 조심스럽게 분해합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유나는 백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요원들이 스탠드를 완전히 분해합니다. 하지만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습니다. 요원 하나가 고개를 젓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오탐입니다. 상부에서 무전이 들어옵니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민감한 개체일 수도 있습니다. 투입 명단 재검토하겠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뭅니다. 억울합니다. 백구의 코를 믿습니다. 백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유나는 백구를 쓰다듬습니다. 괜찮아.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백구는 유나를 올려다봅니다. 백구도 혼란스럽습니다. 분명 낯선 냄새를 맡았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낀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입니다. 행사장 장비 반입구에서 LED 패널 설치 기사들이 드나듭니다. 대형 패널을 운반하고 조명을 점검하고 케이블을 정리합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기사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입니다. 그중 한 명, 강도훈입니다. 도훈은 무거운 패널을 어깨에 메고 복도를 지나갑니다. 도훈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파란 천 조각이 살짝 보입니다. 파란 손수건입니다. 도훈은 지금도 그 손수건을 지니고 다닙니다. 멀리서 백구가 도훈의 냄새를 포착합니다. 비누 냄새, 세제 냄새, 그리고 그 속에 섞인 묵은 향. 백구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익숙한 감각이 떠오릅니다. 백구의 꼬리가 흔들릴 듯 말 듯 움직입니다. 유나가 백구를 제지합니다. 집중. 백구는 고개를 돌려 유나를 봅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지금은 임무 중입니다. 사적인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백구는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도훈은 백구를 보지 못합니다. 도훈은 패널을 설치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도훈의 팀장이 소리칩니다. 도훈아, 빨리 좀 움직여.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니까. 도훈은 고개를 숙이고 일을 이어갑니다. 도훈의 허리는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일당을 받아야 어머니 병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 유나와 백구는 다른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귀빈 라운지, 기자 대기실, 컨퍼런스 홀까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백구는 집중합니다. 하지만 백구의 마음 한구석에는 방금 전 맡았던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유나는 센터로 돌아옵니다. 유나는 상부의 보고서를 받습니다. 보고서에는 백구의 오탐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투입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문구도 보입니다. 유나는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쉽니다. 유나는 백구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오탐으로 처리됩니다. 유나는 백구를 바라봅니다. 백구는 유나의 발밑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우린 틀리지 않았어. 분명 뭔가 있었어. 그날 밤 유나는 리허설 영상을 되돌려 봅니다. 백구가 신호를 보낸 지점, 꽃바구니 스탠드 주변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영상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구역을 지나갑니다.
설치 기사들, 청소 인력, 보안 요원들. 윤하는 영상을 멈춥니다. 한 기사가 툴박스를 들고 스탠드 옆을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툴박스의 위치가 신경 쓰입니다. 혹시 윤하는 메모를 남깁니다. 내일 다시 확인하기로 합니다. 윤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속삭입니다. 내일 다시 가자. 우리가 놓친 게 뭔지 찾아내자. 백구는 윤하의 손길에 눈을 감습니다. 백구는 알고 있습니다. 윤하가 자신을 믿는다는 것을. 그 믿음이 백구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행사장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릅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백구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실체를 밝혀낼 시간입니다. 행사 전날 밤입니다. 백스코 행사장은 최종 점검으로 분주합니다. 각국 대표단이 내일 도착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보안 요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구역을 순찰합니다. 오후 9시 갑작스러운 부분 정전이 발생합니다. 메인 조명이 꺼지고 비상등만 깜빡입니다. 복도는 희미한 붉은 불빛으로 채워집니다.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무전이 터집니다. 서브홀 적재실 쪽 센서 이상 감지. 접근 금지 조치합니다. 윤하는 백구와 함께 대기 중이었습니다. 무전을 듣자마자 윤하가 외칩니다. 백구부터. 백구는 즉시 윤하의 옆에 바짝 붙습니다. 두 파트너는 서브홀 쪽으로 달려갑니다. 복도는 어둡습니다. 비상등 불빛만이 간헐적으로 길을 밝힙니다. 윤하의 손전등이 앞을 비춥니다. 서비스 복도 끝입니다. 장비 보관실과 청소 도구실이 있는 구역입니다. 백구는 코를 벌름거립니다. 공기 중에 낯선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화학 약품 냄새, 금속 냄새, 그리고 사람의 땀 냄새. 백구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갑니다. 윤하는 백구의 움직임을 주시합니다. 백구의 귀가 쫑긋 서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복도 끝, 오래된 툴박스가 놓여 있습니다. 회색 금속 박스입니다. 표면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백구는 툴박스 앞에서 멈춥니다. 코를 박스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습니다. 백구는 앉습니다. 앉음 신호입니다. 그리고 짧게 짖습니다. 윤하는 즉시 무전기를 듭니다. 발견, 서브홀 서비스 복도 끝, 툴박스 앞. 폭발물 처리반 즉시 출동 요청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긴급 신호음이 울립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폭발물 처리반이 달려옵니다. 방호복을 입은 요원들이 신속하게 접근합니다. 바로 그때 코너에서 사람이 나타납니다. 강도훈입니다. 도훈은 공구 가방을 들고 복도로 들어섭니다. 정전 때문에 남겨둔 장비를 회수하러 온 것입니다. 경비 요원이 도훈을 제지합니다. 잠깐, 여기 지금 통제구역입니다. 도훈은 당황합니다. 전 설치 기사입니다. 제 공구를 가지러 왔어요. 경비 요원은 도훈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도훈의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파란 손수건이 흘러내립니다.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이 비상등 불빛에 희미하게 드러납니다. 경비 요원이 긴장합니다. 의심자 확보, 현장 대기 명령. 도훈은 억울합니다. 아니, 전 그냥 공구를 찾으러. 하지만 경비 요원은 도훈을 벽에 세웁니다. 지금은 행사 전날 밤입니다. 어떤 의심스러운 행동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멀리서 백구가 도훈을 봅니다. 도훈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전해집니다. 비누 냄새, 세제 냄새, 그리고 파란 손수건의 묵은 향. 백구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떠오릅니다.
백구는 도운 쪽으로 한 발 내딛습니다. 꼬리가 살짝 움직입니다. 하지만 백구는 스스로 멈춥니다. 지금은 임무 중입니다. 백구는 고개를 돌려 툴박스 쪽을 다시 봅니다. 백구는 다시 앉습니다. 시선을 툴박스에 고정합니다. 이것이 위험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유나의 무전이 떨립니다. 현장, 의심자 구금. 걔는 추가 수색 진행합니다. 폭발물 처리반 요원이 툴박스에 접근합니다. 조심스럽게 박스를 엽니다. 내부에 공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드라이버, 렌치, 펜치. 평범한 공구들입니다. 하지만 요원은 박스 바닥을 확인합니다. 이중 바닥이 있습니다. 요원이 얇은 철판을 들어 올립니다. 그 아래 작은 전자 부품들이 드러납니다. 배터리, 타이머, 그리고 연결선. 요원이 낮게 말합니다. 진짜다. 기폭장치 부품입니다. 순간 복도가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립니다. 유나는 백구를 끌어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백구는 유나의 품에 안겨 조용히 숨을 쉽니다. 백구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위험을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한편 도우는 벽에 기댄 채 상황을 지켜봅니다. 폭발물 부품이 발견되었다는 말을 듣고 도우는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도운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도우는 자신의 작업을 떠올립니다. 패널 설치, 조명 점검, 케이블 정리. 도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도우는 의심받고 있습니다. 경비 요원이 도운에게 묻습니다. 이 툴박스가 당신 거요? 도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제 공구 가방은 따로 있어요. 저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비 요원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의심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도운의 시선이 백구에게로 향합니다. 하얀 게, 멀리서도 눈에 띄는 흰 털, 그리고 목에 묶인 도운의 눈이 커집니다. 저게 설마. 도운은 백구를 자세히 봅니다. 체격, 털 색깔, 그리고 무언가 익숙한 느낌. 도운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백구도 도운을 봅니다. 두 시선이 복도 너머로 마주칩니다.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백구의 꼬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임무 중이라는 듯 백구는 차분하게 앉아 있습니다. 도운의 내면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럴 때가 아닌데 그 애가 맞는가? 폭발물 처리반은 툴박스를 안전하게 회수합니다. 추가 수색이 진행됩니다. 유나와 백구는 다른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도우는 경비 요원의 인솔하에 취조실로 향합니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백구와 도운의 재회는 우연일까요? 밤은 깊어가고 진실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툴박스에서 기폭장치 부품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완성 전입니다. 폭발물 처리반은 부품들을 안전하게 회수합니다. 하지만 보도 통제선 밖에서는 벌써 소문이 돕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문구를 내보냅니다. 한국 행사 보안 구멍, 에이펙 직전 폭발물 부품 발견. 상부는 긴급 회의를 엽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갑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개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오탐이었고 두 번째 신호만 적중했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첫 번째도 오탐이 아니었을 겁니다. 백구는 분명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눈빛은 회의적입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유나는 날숨을 길게 뱉습니다. 나를 믿고 버텨준 건 저 아이였어. 이번엔 내가 저 아이를 믿을 차례야.
회의가 끝나고 윤아는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윤아는 CCTV 영상과 반입 기록을 역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모니터에 수십 개의 영상이 펼쳐집니다. 윤아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합니다. 강도훈의 동선을 먼저 확인합니다. 도훈은 패널 설치 라인에서 컨트롤룸으로 그리고 휴게실로 이동했습니다. 동선은 단출합니다. 의심스러운 구석이 없습니다. 윤아는 다른 인력들의 동선을 확인합니다. 그중 박기태라는 이름이 눈에 띕니다. 42, 하청의 하청으로 투입된 전기기사입니다. 박기태의 기록을 열어봅니다. 박기태의 동선이 툴박스가 발견된 구역과 겹칩니다. 여러 차례 그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윤아는 영상을 멈춥니다. 박기태가 툴박스 근처에서 무언가를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윤아는 보안팀에 강하게 요청합니다. 깨 반응 지점과 박기태의 장비 반출입 기록을 대조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보안팀은 윤아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기록을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취조실입니다. 도훈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도훈을 비춥니다. 취조관이 묻습니다. 툴박스와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훈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저는 패널 설치만 담당했습니다. 그 툴박스는 제 것이 아닙니다. 취조관은 메모를 적습니다. 도훈의 손은 떨립니다. 도훈은 주머니에서 파란 손수건을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취조관이 손수건을 내려다봅니다. 이게 뭡니까? 도훈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이건 오래도록 들고 다녔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도훈은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폭설처럼 오던 날, 공장 해고 통지를 받았던 날, 어머니의 병원비와 빚에 짓눌렸던 날들. 저는 아이를 버렸습니다. 도훈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하얀 강아지였어요. 작고 떨고 있었죠. 저는 이 손수건을 목에 묶어주고 폐가 근처에 두고 왔습니다. 도훈은 손수건을 줍니다. 어머니 병원비와 빚, 제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기 부끄러운 짓이었습니다. 취조실은 고요합니다. 도훈은 계속 말합니다. 오늘 복도 끝에서 하얀 개를 봤어요. 그 아이가 저를 향해 오다 멈췄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잠깁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 제 죄를 먼저 본 거겠죠. 취조실 유리창 너머 백구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백구는 유리 너머로 도훈을 봅니다. 도훈의 냄새가 희미하게 전해집니다. 파란 손수건 냄새, 비누 냄새, 그리고 슬픔의 냄새. 백구의 꼬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눈빛은 부드럽습니다. 백구는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을 버렸지만 그것이 증오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을. 윤아가 백구 옆에 앉습니다. 넌 이미 알고 있었구나. 저 사람이 누군지. 백구는 윤아를 올려다봅니다. 윤아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하지만 넌 인물을 먼저 선택했어.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그때 보안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박기태의 라커를 수색했더니 동일 계열 부품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박기태는 도주를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신문 결과 동기가 드러납니다. 박기태는 하청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몇 달째 임금 체불에 시달렸습니다. 분노는 점점 커졌고 박기태는 행사를 방해해 회사에 타격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남았습니다. 2차 장치가 있을 가능성입니다. 박기태는 입을 다뭅니다.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와 폭발물 처리반 합동 수색이 재개됩니다. 모든 인력이 투입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행사 시작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백구를 데리고 다시 행사장으로 향합니다. 복도를 지나며 유나가 말합니다. 마지막이야, 백구. 우리가 해내야 해. 백구는 유나의 목소리에서 긴장을 느낍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유나가 있으니까요. 백구는 유나를 믿습니다. 취조실에서 도훈이 풀려납니다. 도훈의 결백이 입증되었습니다. 도훈은 복도로 나와 주저앉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파란 손수건이 쥐어져 있습니다. 멀리서 백구가 지나갑니다. 도훈은 백구를 봅니다. 백구도 도훈을 봅니다. 두 시선이 다시 마주칩니다. 도훈은 일어서지 못합니다. 무릎이 풀립니다. 도훈은 그 자리에 앉은 채 중얼댑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백구는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유나의 신호에 따라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임무가 남았습니다. 백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벽 4시입니다. 행사장은 긴장감으로 팽팽합니다. 각국 대표단이 6시간 후 도착합니다. 모든 구역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보안팀이 박기태의 락커에서 동일 계열 부품을 확보합니다. 박기태는 도주를 시도하다 공항 근처에서 체포됩니다. 경찰차에 실려오는 박기태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신문실입니다. 취조관이 묻습니다. 다른 장치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박기태는 입을 다뭅니다. 눈빛만 흔들립니다. 박기태는 하청 대금 미지급에 분노했습니다. 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분노는 점점 커졌고 박기태는 행사를 방해해 원청 회사에 타격을 주려 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하지만 박기태는 협박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폭발시킬 생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2차 장치의 존재는 부인합니다. 취조관은 답답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2차 장치가 남았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개와 폭발물 처리반 합동 수색이 재개됩니다. 모든 보안견이 투입됩니다. 유나와 백구도 다시 현장에 투입됩니다. 유나는 백구를 바라봅니다. 백구의 눈빛은 맑습니다. 피곤하지만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야, 백구. 백구는 유나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을 느낍니다.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입니다. 준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유나와 백구는 귀빈 동선을 따라 이동합니다. 메인홀, 컨퍼런스룸, 라운지를 차례로 점검합니다. 다른 보안견들도 각자 구역을 담당해 수색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새벽 5시가 넘어갑니다. 아직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긴장은 극에 달합니다. 유나는 백구를 데리고 귀빈 대기실 앞으로 갑니다. 바로 그 입구 꽃바구니 스탠드가 놓여 있습니다. 리허설 때 백구가 신호를 보냈던 바로 그곳입니다. 당시에는 오탐으로 처리되었던 지점입니다. 백구는 스탠드 앞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코를 벌름거립니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십니다. 수많은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꽃향기, 금속 냄새, 사람들의 향수 냄새, 그리고 그 속에서 백구는 포착합니다. 낯선 화학 냄새입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합니다. 백구가 훈련받았던 바로 그 냄새입니다. 백구는 스탠드 앞에 앉습니다. 앉음 신호입니다. 유나의 심장이 떱니다. 폭발물 처리반, 귀빈 대기실 입구, 꽃바구니 스탠드, 요원들이 달려옵니다. 차폐막을 설치합니다. 주변 인력을 대피시킵니다. 요원들은 스탠드를 조심스럽게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꽃을 제거합니다. 화분을 드러냅니다. 금속 지지대가 드러납니다. 지지대는 속이 빈 파이프 구조입니다. 요원이 파이프 내부를 확인합니다.
작은 전자부품이 보입니다. 배터리와 연결된 작은 장치입니다. 타이머는 아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작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요원이 낮게 말합니다. 발견했습니다. 2차 장치 확인. 주변이 숨을 죽입니다. 요원은 신중하게 장치를 제거합니다. 손이 떨려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마침내 요원이 장치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안전하게 회수합니다. 요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안전 확보. 그 순간 주변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유나는 백구를 끌어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백구는 유나의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듭니다. 백구는 해냈습니다.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유나는 백구의 얼굴을 마주 봅니다. 유나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오탐이 아니었어. 내가 옳았어. 백구는 유나를 올려다봅니다. 백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왜 중요한지를. 해가 동틀 무렵입니다. 확성기에서 담담한 안내가 울립니다. 안전 점검 완료. 모든 구역 이상 없음. 행사장은 평온을 되찾습니다. 사람들은 최종 준비를 시작합니다. 꽃을 다시 배치하고 카펫을 정돈하고 조명을 점검합니다. 그때 취조실에서 풀려난 도훈이 멀리서 서 있습니다. 도훈은 백구를 봅니다. 백구도 도훈을 봅니다. 백구는 유나를 올려다봅니다. 유나는 백구의 마음을 읽습니다. 유나는 목줄을 살짝 느슨하게 합니다. 가봐. 괜찮아. 백구는 천천히 도훈에게 걸어갑니다. 꼬리를 아주 조용히 흔들며 다가갑니다. 도훈은 무릎을 꿇습니다. 손을 뻗습니다. 미안하다, 백구야. 정말 미안하다. 도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도훈의 손에서 파란 손수건이 펼쳐집니다. 발엔 천조각입니다. 오래도록 품고 다닌 후회의 증표입니다. 백구는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코끝으로 파란 손수건을 살짝 밀어봅니다. 손수건의 냄새를 맡습니다. 익숙한 냄새입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냄새입니다. 하지만 백구는 도훈의 품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서 있습니다. 용서하되 거리를 둡니다. 백구에게는 이제 다른 삶이 있습니다. 백구는 유나 쪽을 돌아봅니다. 유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구의 파트너, 백구의 가족이 거기 있습니다. 유나가 한마디 합니다. 임무 끝났어. 백구는 유나에게 돌아갑니다. 도훈은 무릎 꿇은 채 백구를 바라봅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고마워 살아줘서. 이렇게 커줘서. 백구는 마지막으로 도훈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유나와 함께 걸어갑니다. 새로운 아침을 향해, 새로운 임무를 향해. 도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댑니다. 잘 가라. 넌 이미 나를 용서했구나. 해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무사히 진행됩니다. 각국 정상들이 도착하고 회의가 열리고 공동 성명이 발표됩니다. 아무도 위험을 느끼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백구와 동료들이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뉴스 하단 자막이 조용히 흐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 종료. 탐지견의 신속한 판단으로 안전 확보. 시장통 노인정에서는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웅웅거립니다. 노인들이 라디오를 둘러싸고 앉아 있습니다. 뉴스를 듣던 한 노인이 중얼댑니다. 탐지견이라니 요즘 개들도 대단하구만. 고물상 골목에는 춘배의 술의 자국이 새벽 이슬에 반짝입니다. 춘배는 여전히 폐지를 줍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지만 춘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살아가야 하니까요. 며칠 후
시상식이 열립니다. 부산시청 대강당입니다. 경찰청장과 시장이 참석합니다. 보안 임무에 기여한 인력과 탐지견들이 표창을 받습니다. 유나와 백구가 단상에 오릅니다. 사회자가 또박또박 말합니다. 국가 행사 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특수견 백구와 트레이너 유나에게 표창을 수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유나는 백구의 목에 메달을 겁니다. 금빛 메달이 백구의 하얀 털에 반짝입니다. 백구는 차분하게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제 익숙합니다. 유나는 백구의 귓불을 쓰다듬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사람들 틈에서 도훈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도훈은 박수를 칩니다. 눈가가 붉습니다. 도훈은 백구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자랑스럽고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뒤섞입니다. 도훈은 요즘 보호소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보호소에 가서 개들을 돌봅니다.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고 철장을 청소합니다. 도훈은 그곳에서 작은 속죄를 합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백구에게 다가옵니다. 사진을 찍고 싶어 합니다. 백구를 쓰다듬고 싶어 합니다. 유나는 백구가 피곤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응대합니다. 천천히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백구도 사람이 많으면 힘들어해요. 한 어린아이가 다가옵니다. 아이는 백구를 보며 눈을 반짝입니다. 강아지다. 엄마, 저 강아지 영웅이래. 아이의 엄마가 미소 짓습니다. 그래, 저 강아지가 사람들을 지켜줬대. 아이는 백구에게 손을 뻗습니다. 백구는 아이의 손 냄새를 맡습니다. 우유 냄새, 과자 냄새, 순수한 냄새입니다. 백구는 아이의 손을 살짝 핥아줍니다. 아이가 깔깔 웃습니다. 간지러워.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 백구가 지킨 세상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 행사가 끝나고 바닷바람이 센 현관 앞입니다. 유나와 백구는 밖으로 나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백구는 고개를 들어 바람을 맞습니다. 소금기, 먼 바다, 사람 땀 냄새, 꽃향기, 그리고 멀리서 또 다른 냄새가 섞여 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걷는 노인의 비누 냄새입니다. 춘배입니다. 춘배는 멀리서 백구를 봅니다. 뉴스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춘배는 모자를 벗고 허리를 숙입니다. 고맙다, 잘 컸구나. 백구는 춘배의 냄새를 포착합니다. 연탄 냄새, 비누 냄새, 따뜻했던 판자집의 냄새. 백구의 꼬리가 흔들립니다. 유나는 춘배를 봅니다. 기록지에서 봤던 이름입니다. 백구를 보호소에 맡기며 꼭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유나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잠깐 인사하고 오자. 유나는 목줄을 느슨하게 합니다. 백구는 천천히 춘배에게 다가갑니다. 춘배는 무릎을 굽힙니다. 손을 뻗습니다. 백구는 춘배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습니다. 춘배의 손이 백구의 등을 쓰다듬습니다. 거친 손입니다. 세월에 닳고 주름진 손입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춘배의 속말이 흘러나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듯하지만 한 목숨이 이렇게 커져 돌아오네. 춘배는 백구를 한참 쓰다듬습니다. 백구는 춘배의 품에 안겨 눈을 감습니다. 기억 속 그 온기가 되살아납니다. 추웠던 겨울밤, 비좁았던 판자집, 따뜻했던 어묵 국물. 하지만 이제 백구는 떠나야 합니다. 백구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유나가 있고 임무가 있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구는 춘배에게서 물러납니다. 춘배는 미소 짓습니다. 잘 가거라. 할배는 괜찮다. 넌 내 길을 가거라. 백구는 유나에게 돌아갑니다.
유나는 춘배에게 인사합니다. 백구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백구는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춘배는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뭘 했겠소? 그냥 함께 있었을 뿐이지. 유나와 백구는 걸어갑니다. 춘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국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석양이 집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유나는 백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백구야, 오늘은 바람 냄새가 좋지? 백구는 고개를 들어 바람을 맡습니다. 바다 냄새, 꽃 냄새, 사람 냄새가 뒤섞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백구는 느낍니다. 자신이 사랑받았다는 것을, 자신이 누군가를 지켰다는 것을, 누군가는 말을 배우고 누군가는 냄새를 배웁니다. 그리고 어떤 배움은 한 생을 건너 다시 만납니다. 백구는 폐품 더미에서 구조된 강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구는 에이펙 보안견입니다. 사람들을 지키는 영웅입니다. 백구의 목에는 금빛 메달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유나가 조심스럽게 묶어준 작은 천 조각이 있습니다. 파란 손수건입니다. 과거의 기억이자 현재의 증표입니다. 백구는 유나와 함께 걸어갑니다. 석양 속으로 새로운 내일을 향해 바람이 불어옵니다. 백구는 바람을 맡으며 꼬리를 흔듭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백구가 있습니다. 유나가 있습니다. 서로를 믿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